당시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금 애플이 확실하게 좀 견인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IT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던 하루였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또 IT랑 또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11월 달에 FOMC 회의 있으니까 이거 기다리면서 애플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효과. 역시 시총 1위가 괜히 시총 1위가 아니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 애플 실적 발표하고 그랬죠.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네. 그리고 시간에 별로 좋지 못했었고 맞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시장에서 차이나런이라는 뭐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국내 시장도 좋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 좋은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 후강의 시장을 보이게 되면서 정말 이러한 FOMC 회의 때까지 네.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런 피벗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되면은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는 베어마켓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금요일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날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 중에 PCE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PC는 좋지는 못했어요. 물론 컨센서스 대비 네. 뭐 낮게 나오게 되면서 컨센을 뭐 하에서 나왔다라고는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더 높게 나왔다는 점.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됐다는 네. 얘기죠. 예.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역시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이런 PC 지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기 마련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그만큼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적으로 힘든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도 그래도 거의 끝단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이것을 덮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 안 좋은 흐름은 나왔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2년 국채가 올랐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부담감이 향후에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금요일 시장에서는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은 마켓워치에서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미래 성장의 전망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직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이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도 전월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 뭐 이 점을 봤을 때 경제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는 매우 강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고 현 네.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크게 작동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쵸. 그리고 11월 이제 패드워치에서 보이고 있는 75bp의 인상 확률도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12월 달도 보게 되면은 50bp가 이제 주된 확률로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75, 50 이런 식으로. 네, 75, 50 예.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네. 거기서 조금 더 좋은 멘트가 나오게 되면 더 플러스 좋고. 알파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날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 덕분에 잘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부터 볼까요? 네, 애플 사실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그렇죠. 실망감이. 그래도
시간 외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그나마 뭐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애플이 애플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금요일 시장에서 7%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애플이 정말 시장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분위기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그러게요. 같고요. 네. 애플의 이러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하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약세가 될 수 있는 이 단점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북이 사실상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PC 제조업체들이 수요 둔화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맥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기간에 7% 정도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팀쿡 CEO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없었으면은 애플의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할 수 있었다. 자신감이. 네, 자신감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보다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됐다라고 지금 평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월가에서 나온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은 뉴욕 증시 종목 중 최상의 부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극찬입니다. 예, 목표 주가를 177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메가 시총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이 애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환 손실 넘어 바라보게 되면은 왜 모든 투자자가 애플에 피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애플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요.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코보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애플 그리고 애플 부품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 빅테크잖아요. 빅테크다 그쵸. 보니까 애플이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종하고 있는 자금들이 다 함께 사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가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0%가 넘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6%권에서 끝이 나게 되는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총 1위가 괜히 1위가 아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분위기를 끌고 갔던 애플이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쪽 또는 PC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은 애플보다 물론 크기가 작았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인텔도 사실 보게 되면은 이거 왜 올랐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좋지 못해요. EPS 정도만 컨센을 상회하게 됐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에 부합을 하게 됐었었고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 대비 모두 다 하향 조정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오를 일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 CEO인 피켈싱어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인텔은 2023년도에 판매비와 운영비용에 30억 달러의 절감 목표를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목표 속에서 2025년도까지 연간 비용의 절감액이 80억에서 100억 불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수익성이 그럼 인텔도 좋아질 수 있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미래를 본 거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경영진이 강력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장 목표를 이전에 CEO들 같은 경우에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현실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이 2023년도에 연 8%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서버 시장의 대체로 견고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경쟁사인 AMD가 이 인텔의 마켓 쉐어를 많이 2023년도에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32불에서 28불로 낮추게 되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금요일 종가가 29불이에요. 딱 걸렸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인텔이 물론 일각에서는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라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쪽도 네, 있기는 네. 합니다만 반대편에서는 역시나 지금의 인텔은 경쟁력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두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그나마 금요일 시장에서는 좋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기반을 하게 되면서 뭐 애플 효과, 인텔 효과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급등했죠. 이제 주요 관련된 기업인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조금 적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3.5 정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과연 오늘 반도체 시장에 우리 섹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잘 가더라고요.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한 1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한 7%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견인했고 인텔은 약간 좀 묻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괜찮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국내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두 종목 뽑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좀 자주 갖고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애플부터 보셨네요. 네, 사실 큰 종목을 일부러 둘 다 갖고 왔어요. 요즘 이 흐름 자체가 네. 중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큰 종목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 부품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LG 그렇죠. 이노텍이고 네.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는 이런 부분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4분기 실적도 역시나 보게 되면은 사실상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북미에서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더 네, 판매가 맞아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분기랑 4분기 실적의 합산을 보게 되면 1조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영업이익만으로도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애플의 아이폰 우려로 인해서 LG이노텍이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BH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으로 보자 이거를 제시를 해드리고 네, 싶어요. 뭐 사자 팔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보다 더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와야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그렇죠. 더욱더 확산이 예, 맞아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준점으로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이나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유지까지. 지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반전을 시킬 수 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도체가 못 가게 되면 2차 전지나 이 여타의 종목군들로 그렇죠.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혹은 반대로는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다시 한번 더 빠지고.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그리고 시장의 판단을 위해서 SK 하이닉스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애플이 잘 나가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LG 이노텍도 같이 본 거고요.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와 또 2차 전지의 또 이런 수급의 이동, 이것까지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오늘 시장이 움직여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